반갑습니다. 최세호입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일은 잘 하고 계십니까? 평소에 그런 게 있죠. 이 왼수가 과연 어디 있었을까라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더라도 혹은 서비스직에 일을 하더라도 꼭 그런 사람은 마주치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마주치면 가장 좋지만 인생사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꼭 그런 우리가 흔히 부르는 진상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가장 우리 서비스직에서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손님은 왕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손님은 왕이다 들어보셨죠?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 말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세사르 리츠라는 스위스 태생의 호텔 경영입니다. 이 사람이 1850년부터 1918년 정도에 살았던 사람인데, 호텔 경영인인데 이 호텔을 상대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냐? 왕족이나 귀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다? 당연한 거죠. 이 세사르 리츠가 상대했던 손님들은 대부분 왕족이나 귀족들이었기 때문에 손님은 왕이라는 말을 당연하게 한 겁니다. 그게 아마 현대까지 이어졌고, 왕처럼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손님이야말로 왕처럼 떠받들여짐이 당연하다, 이런 뜻인데, 그게 아마 현대에서 좀 잘못 전파가 됐거나 혹은 잘못 해석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손님은 왕이다 라는 말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근데 이 손님은 왕이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이 말이 진상을 만드는 거죠. 사람에 대한 기본 예의도 없으면서 대접을 받길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이 사람들이 자기는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그런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말 신기하게 진상은 자기가 진상인지 몰라요. 정말 신기한데, 그리고 진상이 정말 힘든 이유가 뭐냐면, 진상들은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되고 상당히 일방적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공감 지능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공감을 잘 못해요. 좀 대화를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진상은 뭐 상대하기보다는 좀 버려야 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진상대처법이라고 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대답을 누가 했냐? 그 변호사님들이 하셨어요. 뭐라고 돼 있냐? 이제 CCTV를 하거나 녹음을 해서 모욕죄로 증거를 수집하고 그 사람을 잘해서 고소를 해라. 그건 왜냐면 변호사님에 대한 입장이고, 우리가 서비스직에 있으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그렇게 대처를 한다면 장사를 접거나 서비스직을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글을 찾다가 법륜 스님이 쓰신 글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대답한 내용들이 있던데, 어떤 이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진상이 계속 찾아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을 통해서 쫓아냈는데 또 오고 계속 재차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상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법륜 스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법륜 스님이 얘기를 해요. 그 사람 경찰 쫓아내도 또 다시 올 것 같냐 안 올 것 같냐라고 했을 때, 그 물어봤던 사람이 대답합니다. 또 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웃긴 게 그 진상인 사람이 일이 더 많다. 경찰서를 끌려가고 조사받고 벌금 내고 또 오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일이 정말 더 많기 때문에 법륜 스님이 이 진상이 날 정말 힘들게 한다가 아니라 날 귀찮게 하기 위해서 저만큼 노력을 한다, 인정을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자 사람들이 막 되게 웃어요. 하지만 그 사람 그런 노력을 하지만 나는 전화 한 통이면 된다. 경찰한테 전화를 통해서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만 하면 되는데, 저 사람은 그 수많은 과정에 노력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법륜 스님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 그래서 이 진상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어차피 우리 인생에 이런 사람 안 생기면 가장 좋겠지만 안 생기는 인생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신경을 쓰면 못 산다. 삶도 직장도 잃어버리긴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이게 세 번째 영상입니다.
갑자기 손님이 계속 오셔가지고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렇습니다. 이걸 다 신경 쓰면 삶도 직장도 너무 고단합니다. 고단하고 혹은 이제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도 오게 되거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냐, 정말 얼마나 답답하면 힘들면 저럴까라는 마음을 하고 마음을 좀 많이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진상이 가게에 어떤 금전적 혹은 경제적 피해를 입힌다고 생각이 들면 아예 신고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걸 그렇지는 않더라도 잘못 가게에 어떤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 안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희 1호점, 2호점에도 지금 안 받는 손님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오셔서 계속 좀 말로 표현하기, 형용하기 힘든 좀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해놓고 가셔서 그 다음부터 그분들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셨을 때 이제 안 받는다 얘기하면 그분들이 왜요? 라고 묻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뭐 대충 이런 상황인데 뭐 아시겠죠? 하면 그분들이 갑자기 화들짝 놀라면서 얼굴 붉히고 가시더라고요. 그렇게만 해도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진상을 대한 마음가짐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만약에 정말 힘들고 피해를 입힌다 그러면 사장님이면 그냥 안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알바생이면 사장님과 잘 논의하셔서 말을 잘 해서 안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만 최세호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세호였습니다.